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밀어주기가 점점 보기 불편할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 정작 김민석은 1인 1표제를 지금처럼 하면 조합장당이 된다며 1인 1표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당원들이 어떻게 밀어줘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 대통령 당으로 돌아가는 김민석 총리 향해 국민 목숨 살린 총리. 이건 좀 너무 오바 아닙니까? 예? 이건 너무 오바잖아요. 1년간 국무위원 회식 한 번도 못하고 뛰어 이재명 대통령이 월간 수백 명 단위 자살자 감소 이끌었다. 너무 노골적 아닙니까? 그래서 뭐 회식도 안 했고 또 자살자 감소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다 한 것처럼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실제 실무를 띄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지죠.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리가 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근데 김민석이 다 한 것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띄워주니까 참나. 조선일보의 분석 볼까요? 현재 여당 내 전당대회 구도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쥔 친청계에 맞서 명심을 확보한 김 총리가 맞붙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를 치하한 것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칭찬도 적당히 해야지. 국민 목숨 살린 총리.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예? 자살률 줄인 거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국민 목숨 살린 총리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가 노골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서 졌다는 겁니다. 당선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밭이 워낙 좋은 곳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겁니다. 팽팽한 지역에 출마했으면 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은수 대변인인가요? 전은수 맞죠? 울산에 출마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활동했던 울산이 아닌 충남 아산 을에 출마를 시킨 거예요. 강훈식 지역구잖아요. 여기는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 아닙니까? 김남국 팽팽한 곳에 출마했으면 됐을까요? 떨어졌을걸요. 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밀고 있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역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지지자들이 명픽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통령의 픽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이 명픽이었구나. 김용남 때문에 알게 됐죠. 이동영이 밀면 떨어진다. 송영길이 밀면 떨어진다. 이현주가 밀면 떨어진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실력 있으면 다 쓴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요. 그거 허상이에요.
실력 없는 애들도 막 갖다 쓰잖아요. 실력이 있었으면 붙었겠죠. 명픽들의 상태가 어째 다 이상했단 말이에요. 이동영, 이현주,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인다는 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 이동영이 하는 말, 이현주가 하는 말, 송영길이 하는 말, 아, 이게 다 대통령하고 얘기가 된 건가 보다. 이 사람들의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요,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 가까이 가면 손해를 보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야 내가 친명이요, 내가 찐명이요 지랄들을 하면서 이재명 파리를 하던 인간들이요, 지지율이 꼬라박잖아요. 모른 척 할 겁니다. 그게 레임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권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내죠? 당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김민석을 당대표를 못 시켜서 안달이죠? 왜 그럴까요? 당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천권 말고 이유가 있어요? 당대표는 공천권이에요. 대통령이 차기 공천권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당의 공천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김민석을 당대표를 시켜야 내 마음대로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은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당 대표의 욕심을 내는 이유는 공천권 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김민석 당대표를 못 시켜서 안달이냐고요.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겨야만 대통령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신경 끄고 정치에 신경 끄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세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여기에만 신경 쓰시라고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대통령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트려 줘야만 합니다. 방법은 전당대회에 반드시 투표 참여해서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어야지 돼요. 표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효과는 클 거다. 절대 우리 민주진영이 망가지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찬식의, 여러분들이 최근에 새날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찬식 임명도 본인의 해석대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하지만 굳이 대통령의 인사는 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빡쳐갖고 아마 새날을 비판하는데, 저는 제가 보는 우리 새날의 푸나님은요, 극도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인내심이 깨지는 순간 그분은 앞뒤 볼 것 없이 질러대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새날의 푸나님의 스탠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나님은 절대 민주진영을 공격하지 않아요. 저런 B동형이나 저런 B그룹들 같이 같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전당대회의 대표가 다르더라도 절대 민주진영에게 화살을 총구를 돌리지 않는 분이에요. 저분은 무조건 싸움의 상대는 국힘당, 우리 민주진영은 지켜야 된다, 이런 확고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 저는 앞에서 먼저 어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어준영의,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어준의 칼은 장검이에요. 장검. 유시민과 김어준의 칼은 장검이라서 한번 칼을 빼면요, 이 칼이 어디를 향할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 칼을 한번 빼면 칼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수많은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푸나님도 그렇고. 저는 칼이 그분들에 비해서 짧아요. 짧아서 나는 언제든지 칼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선제적인 얘기를 하고 먼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저는 제가 민주진영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사람들이 모를 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마다 행동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분석을 해서 사실상 저는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죠. 저는 무식하게 광장에서 촛불만 들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광장에서 무조건 촛불만 들고 과격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런 선동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빨리 뭐가 우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해요. 김어준 총수가 정청래 촉구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어준 총수가 여러분들 정청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 좀 해주세요, 못해요. 정청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과도 싸워야 되고 조중동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편향되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행동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걸 보여줄 때 제 역할이에요. 그건.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 민주진영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잠시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분을 공격하는 거는, 적어도 새날의 푸나님이나 김어준, 유시민은 저분들은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의 심정에 반환을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에 못 미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저를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맡은, 제가 여러분들 김어준의 역할을 하려고 오바를 하면 그게 정말로 욕을 먹을 짓인 거예요. 김어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명 받읍시다 이 자체는 김어준이 욕을 먹을 짓이에요. 각자 위치에서 한쪽은 지지층의 분결을 이재명을 지키는 것보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푸나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동대장이 아닙니다. 저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시민들과 무슨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할 때 저분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저분들에 비해서 저는 정치 분석이 제가 딸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는 선제적으로 발췌해내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운동으로 만드는, 서명운동 또는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에서 더민혁 해체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공치모 해체하라고 선제적으로 선빵 날리는 역할을 없잖아요. 김어준이 더민혁 해체하라고 얘기했다가는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의 위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역할은 민주당의 잘못된 조직과 잘못된 세력들이 민주당을 좀먹고 멍들게 할 때 그 세력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더민혁, 공치모 이런 거 여러분들 몰랐단 말이야. 더민혁 해체하라고 제가 1년 전부터 떠들었어요.
지금 그들이 이제 뉴 이재명과 손을 잡고 지금의 현실화되는 민주당의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방송이 아니다 그랬고 그 방송을 비판하면 여러분들도 그저 그런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말만 코어 지지층들이 코어 지지층이지 새날의 푸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한찬씩을 좀 실드를 쳐줬다고? 실드를 쳐주고 싶어서 쳐줬겠습니까? 극도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도 모두가 한찬씩을 욕할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이 좀 있겠지라고 하면 그런 말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시장에는 아주 예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제가 있고 선빵을 날리는 그런 수습을 해주는 푸나님 같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민주 전체 진영의 어떤 그 마음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김어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아파할 때 신경 안정제로 역할을 해주는 유시민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방송은 사이다에서 좋아하고 어떤 방송은 고구마에서 구독 취소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존중해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누구보다도 무섭게 돌아서서 비판할 사람은 푸나님이에요. 그 푸나님은 적어도 김어준, 새날의 푸나님 이런 분들은 저의 소중한 동지이자 같은 진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박시영 대표나 이런 분들을 뭐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5년 이상 이 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끝나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바닥에서 15년 이상 일관되게 우리 지지층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누군지 보고 여러분들이 서운해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쓰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응?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지금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좀 말귀를 이해하고 채팅을 하세요 좀. 어? 하여튼 그 다음에 전당대회 얘기 잠깐만 할게요. 아유 진짜 말귀도 더럽게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할게요. 전당대회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말귀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응? 정청래 대표가 과거같이 박찬대 꺾을 때 같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당대회가 점점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서 대통령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있어요. 마치 정청래가 되면 대통령이 흔들릴 거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먹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지금 김민석 대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국회에 넘긴 다음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요. 정청래 대표는 7월 17일 재헌절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가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전남에 송영길 뭐 나름 자기 조직들이 있고 송영길이 영남에다가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소리는 당대표 시절부터 제가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과거같이 여러분들 뉴 이재명 세력들이 팽창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뉴 이재명 플러스 뉴 이재명이 결국 송가혁이니까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찐명파리들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면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진짜 민주당을 살리려 그러면 정청래 만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지금 제가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은 완전 연합군이에요. 대통령, 총리, 전 당대표가 모여갖고
이제 그만큼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무섭다는 반증이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녹록한 선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권리당원의 표밖에 없잖아요.